한 여성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으로 만난 남성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. 남자친구는 여성에게 대출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신이 정리해주겠다며 여성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요. 그런데 이 남자친구 갑자기 휴대전화를 여성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. 그리고 잠시 뒤 여성의 계좌에서는 수백만 원이 출금됐는데요. 깜짝 놀란 여성에게 남자친구는 내가 돈을 불려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자, 이 사망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제보 사건입니다. 운명인 줄 알았던 남성이 악연이 됐습니다. 알바를 하다가 처음 만났다고요? 네, 이 30대 제보자 서울에 살고 있는데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손님으로 온 40대 남성을 만나게 됐는데 이 40대 남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이인의 연인이 됐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이 제보자가 남자친구한테 내가 대출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.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내가 빚을 좀 줄일 수 있는지 봐주겠다라더니요.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갑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좀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제보자 얼굴 쪽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습니다. 이게 뭐 하는 거야? 라고 물었는데도요. 아랑곳하지 않고 몇 차례를 이걸 반복을 했습니다. 그러더니 잠시 뒤에 이 휴대전화 돌려받은 제보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. 방금 전에 남자친구가 한 행동이 은행 어플에서 이 자신의 제보자의 얼굴을 인식해서 총 540만 원 돈을 출금해 간 거였습니다. 참 별일이 다 했네요. 어떻게 된 건지 제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직접 들어보시죠. 핸드폰으로 뭐 빚을 줄일 수 있는지 보게 좀 핸드폰을 보겠다고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. 어플을 킨 다음에 제 얼굴에 갑자기 핸드폰을 확 들이대가지고 얼굴 인식을 시켜서 출금을 시킨 거예요. 상황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냥 뭐지? 이러고 있었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빼갔어요. 뭡니까 도대체 저게? 참 제보자 주장이긴 한데 그 이후도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. 100만 원만 좀 주라. 내가 지금 사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사채 받아서 이자 다 네 주겠다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가져간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이상 만나지 말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다시 찾아와서 나를 좀 믿어봐라. 100만 원 좀 더 봐라.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뺏어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단둘이 집에 있었던 상황이고요. 이 100만 원을 많이 안 주게 되면 전에 이제 540만 원 가져갔잖아요. 이것을 못 받을까 봐 겁이 나서 100만 원조차 주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결국 제보자는 총 640만 원을 강탈당했습니다. 더욱 충격적인 거, 이 돈을 달라던 빌려달라던 그 남친한테 간 게 아니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은행 앱을 보니까 남친한테 이 송금된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한테 송금돼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영어로 표시돼 있는데 잘 읽어보면 약간 중국 이름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에 이 돈이 있는지 중국으로 빠져나갔는지 지금 이제 뒷자리만 보고 있는데도 약간 중국식의 느낌이 있죠. 이럽니다. 누구한테 갔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저 계좌 주인이 누군지도 지금도 모르는 상태예요. 그런데다가 이 남자의 정체도 남자친구인 줄 알았던 이 남자의 정체도 굉장히 수상합니다. 맨 처음에는 백수라고 얘기했다가 그다음에는 나 사채업에 종사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조금 있다가는 인터넷 도박을 해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다음에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내 폰은 대포폰이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. 헤어지고 말고 이건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. 자,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했던 돈 불려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남성 변명으로 계속 일관합니다. 두 사람의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. 오빠 나 돈 넣은 거 그거 그냥 빼주라. 지금 안 되지. 다 나갔는데. 지금 안 돼? 아유, 신경 쓰지 마. 날짜 맞춰서 보내줄게. 신경이 어떻게 안 쓰요? 아유, 편안하게 있어. 괜찮으니까. 벌써 나가 그게? 어제 벌써 나갔지.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, 팀장님. 그렇습니다. 이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게 되면 여성이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죠.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 남성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는데요. 내가 지금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표를 현금화 시키려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핑계를 댔고요. 또 돈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
야, 내 돈을 가진 사람이 지금 경찰서에 들어가 있어. 그 경찰서에 나만이 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줄게.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, 그런데 오히려 또 뭐라 그러냐면,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너 나한테 배달 음식 좀 시켜줘라. 이렇게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. 황당한 요구를 한 것이죠. 자, 이 인간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요? 더 있었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니네 엄마 카드 비밀번호, 이 남자친구 제보자의 가족에게까지 이 마술을 뻗쳤습니다. 통화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죠. 그러면은 그거 카드 있지 너한테. 응. 카드 찍어서 보내줘봐. 한도 얼마인지 알아봐 줄게. 비밀번호하고. 어차피 그 카드 사진 찍고 비밀번호 알아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내일 하자, 내일. 아니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고 한도만 알아보려고 그래. 얼마 나오는지. 아, 근데 이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그 피해자분이 계속 이렇게 좀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. 네, 일단 이 제보자, 그러니까 피해자가 좀 지병이 있는데 그 엄마 카드, 어머니 카드를 받아서 병원비가 없을 때 급할 때 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남성이 그 어머니 카드를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. 일단 급하니까 카드 깡을 하자, 뭐 이런 핑계였는데 이 좀 전에 들으신 대로였습니다. 이 어머니 카드를 사진 찍어서 보내라, 비밀번호도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. 하지만 이때만큼은 제보자가 이미 당할 만큼 당했죠. 더 이상 속지는 않았습니다. 일단 통화상으로는 둘러대고 카드 정보는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. 자, 많은 분들은 신고를 빨리 하지. 뭐 저걸 다 그냥 대꾸를 해줘.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경찰 신고도 하시긴 하셨다면서요, 팀장님. 그렇습니다.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여성이 두 번째 돈을 보냈을 때 경찰에서 이제 남성 집 밖에서 신고를 했는데요.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남성이 문을 안 열어주면 우리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. 왜 접수가 안 되냐고 그러면은 저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경제범죄는 이게 형사인지 민사인지 좀 이렇게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경제범죄 사건은 고소장을 받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강력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 같으면은 신고만 가지고도 뭐 우리가 수사할 수는 있지만 경제범죄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 증거 확인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. 알다시피 아까 그 남성분이 대포폰을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신원이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이 그대로 잠적할 수도 있고 또 제보자 계속 연락하는데 돈 달라고 해도 이 남자가 사라져 버리면 실제적으로 받지 못하니까 이 여성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 내용을 증거를 붙여가지고 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 예. 뭐 경찰에 일단 뭐 고소를 해야죠. 그런데 참 생각만큼 이제 경찰들 요즘 워낙 업무가 많아서 시원스럽게 이렇게 해주지 못하는 게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? 자, 그래서 저희가 돈을 빌려간 이 인간한테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뭐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다 하면 잠적을 할까봐 이 제보자분이 만류를 하시더라고요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이제 형사, 민사 두 개 다 해야 될 것 같고요. 형사는 지금 김은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, 공갈 범죄로 고소장을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민사는 결국 돈을 받으려면 이게 또 대여금으로 이게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 말고 민사도 지금 이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민사는 본인 재산이 좀 있어야 됩니다. 예컨대 부동산이라든지 그 남자의 통장에 돈이 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부터 먼저 하고 민사 재판을 건다면 저는 뭐 거의 재판은 이길 수가 있다. 다만 돈이 있다면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소장님. 네. 그 어떠세요? 이 사연자분, 제보자분의 어떤 지금 뭐랄까 좀 너무 어떻게 보면 듣는 분들도 너무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겁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순진하고 착하셔서 그렇겠죠. 그리고 또 한때 남자친구였으니까 매몰차게 또 못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 너무 신원도 수상하고 또 제보자께서 이 상황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기를 여기저기서 치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용기를 내셔서 이제 고소장을 빨리 접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좋습니다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